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다음과 같은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상반 원판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할 때 밀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안에서 밀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균질한 밀도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밀도 함수를 넣고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를 봐도 밀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가 균질한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균질한 평면 영역이었네요. 상반원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앞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본다면 대칭 원리로부터 어떤 도형이 균질한 도형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그러면 그 도형의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은 그 대칭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문도 잘 살펴보면 상반원이고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도형이죠. 그렇다면 이 상반원의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의 좌표는 Y축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Y축 위에 있는 점은 X바, Y바로 표시했을 때 X좌표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바는 따로 공식에서 구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대칭성으로부터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바만 구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으로 써서 표시한다면 우리는 X바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대칭성에 의해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바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는 앞서 배웠던 공식으로부터 인테럴, 자, 적분의 범위는 마이너스 R부터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함수 fx, dx인데요. 보다시피 Y과 fx에서 fx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고요. 원래 공식에 Y바를 구할 때는 2분의 1 fx의 제곱이죠. Y권 fx니까 이걸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R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같이 되고 그리고 dx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요 피적분 함수는 보다시피 상반원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적분 함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은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에 불과하군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요 분모는 따로 적분하지 않더라도 즉 삼각천을 해서 적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의 반이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의 반에 해당되니까 분모는 2분의 파이 R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자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X에 관한 적분인데요. X가 제곱이군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넣나 플러스를 넣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관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자는 0부터 R까지의 2배로 계산할 것이고요. 원래 식의 2분의 1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dx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2하고 2분의 서로 약분되죠. 자, 요거 상수니까 역솔치해서 따로 쓰면 파이 R의 제곱분의 2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 다시 써볼까요? 0부터 R까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dx와 같이 됐습니다. 적분 어렵지 않죠? 자, 파이 R의 제곱분의 2가 될 것이고 R제곱 X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0부터 R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종점을 대입하면 R의 3승 마이너스 3분의 R의 3승이고요. 시점 대입하면 다형이니까 따로 빼나만 하네요. 파이 R의 제곱분의 2가 될 것이고 통분하면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R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R제곱 약분하니까 분모는 3파이분의 분자가 4R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반은 대칭선으로부터 0이고 Y반은 3파이분의 4R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반원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본 결과 X반은 0였고요. Y반은 3파이분의 4R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상반 원의 중심의 좌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0,3파이분의 4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평면 영역의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을 구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그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 콜 코사인 x하고 y 콜 0, x 콜 0, x 콜 2분의 파이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의 질량 중심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밀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균질하다는 가정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y는 이퀄 코사인 x니까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x는 0부터 2분의 8까지만 있으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얘가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는 y축입니다. 자, y콜 코사인 x하고 y콜 0은 x축이에요. x콜 0은 y축이고요. 그리고 x콜 2분의 파이니까 둘러싼 영역이니까 여기에요. 자, 이 영역에 의한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문은 앞서 다뤘던 예문과는 다르게 대칭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x바와 y바를 다 구해야 되겠군요. x바, y바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x바, y바를 구할 때 분모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질량의 총합에 해당되는 m의 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죠. 적분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요. 함수 fx는 코사인 x입니다. 자, 이걸 적분하면 코사인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거 1이에요.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사인이고요. 사인은 종점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 1이고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의 총합에 해당되는 분모는 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my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값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0부터 2분의 파이에 자, 그리고 여기는 xfx입니다. xfx예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fx, fx가 fx 이퀄 코사인 x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 dx입니다.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fx는 x라 보고 g'은 코사인 x라 보겠습니다.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요. g'을 적분하니까 사인입니다.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쓸까요?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f 곱하기 g예요. f 곱하기 g라니까 x 곱하기 사인 x 그리고 구간 0부터 2분의 파입니다. 자, 부분적분법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fg'의 모양이죠. fg'은 이퀄 fg 마이너스 인테랄 f'g예요. 즉 f 곱하기 g를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인테랄 f'g를 곱한 걸 적분한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fg예요. 두 개 곱했고요. 마이너스 인테랄 f'g니까 sin x입니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예요. 자, 종점 대입하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됐고요. 0을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사인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도 1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썼습니다. my 값도 구해줬고요. 더불어서 mx 값도 구하겠습니다. mx 값은 인테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원래 식의 2분의 1 fx의 제곱입니다. fx는 지금 보다시피 코사인 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리고 전체 제곱 그리고 dx의 같이 됐습니다.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코사인 x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왈리스 공식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왈리스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왈리스 공식을 몰랐다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 모양은 0부터 2분의 파이고 사인의 제곱이나 코사인의 제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왈리스 공식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n승이나 코사인의 n승 항상 왈리스 공식 적용되죠. in은 n분의 n-1 in-2예요. 여기 n이 2에 해당되는 거니까 n분의 i2는 n분의 n-1 in-2 2에서 2 빼면 0이죠. i0라는 얘기는 여기가 0승이라는 얘기예요. 코사인의 0승 1이거든요. 2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 2분의 1 i0 값을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의 0승 1, 피적분하면서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와 같이 돼서 이거 다 곱하면 8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m과 my, mx를 모두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x바와 y바를 구해볼까요?
x바는 m분의 mi예요. m이 1이니까 따로 쓸 필요 없고요. mi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바는 m분의 mx예요. m은 1이고요. mx는 8분의 파이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산한 것을 교재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쯤에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8분의 파이.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평면 영역에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을 구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어떤 x축과 곡선 그리고 x = a, x = b에서 둘러싼 영역에 의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곡선과 x = a, x = b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에 의해서 생기는 이 평면 영역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유도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복습도 할 겸 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곡선 y = fx가 x축 위에 있을 때 x축과 x = a, x = b에서 잘게 잘라가지고 작은 직사각형들을 만들었었죠. 얘도 그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fx하고 gx에서 fx가 gx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fx가 gx 위에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림사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패권 AB를 잘게 쪼개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길이를 n등분 하도록 하죠. 그럼 각각의 소호 구간의 길이는 델타 x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를 잘게 쪼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잘게 쪼갰어요. 맨 왼쪽 점을 x0, 그 다음에 x1, x2, x3에서 맨 마지막 점을 xn번째 점이라 할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이 있더라 보고 그 앞에 있는 점은 xi-1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부분만 따로 띄어서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위의 곡선 이것이 fx고요. 아래 곡선은 이것이 gx입니다. 우리는 i번째 구간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가 xi라 하고 여기는 xi-1번째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fx하고 gx 그리고 xi-1과 xi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역에 대한 뭘 구하려고 하냐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좌표 평면상에 우리는 이 전체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빗금친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형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중심의 좌표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직사각형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xi-1과 xi의 산술평균 값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xi의 바를 생각하겠습니다. xi 바에서의 자, 요 점에서 이 함수값과 요 점에서 함수값을 각각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측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 가로의 길이는 이미 델타 x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델타 x예요. 요 길이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xi 바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점에서 함수값은 fxi 바가 될 것이고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gxi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요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보고 요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보는 다음 같은 직사각형 영역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직사각형 영역은 사실상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지는 이 빗금친 영역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알기 쉬운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건 좀 균질하다는 가정하에서고요. 그렇다면은 이 도형을 잘 보면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중심은 이 xi 바라는 요 축에 중심이 놓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길이의 반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 길이의 반이라는 것은 fxi 반이면 이쯤 내려오니까 요 도형의 반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 길이의 반이 된다는 얘기하고 이 길이의 반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길이의 반을 찾는다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의 산술 평균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 점에서의 중심의 좌표는 xi 바, yi 바라 표시했을 때 우리는 xi 바는 대칭 축에 있으니까 그대로 xi 바가 될 것이고 yi 바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에서 이 점에서 함수값을 더해서 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산술 평균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은 2분의 자 이제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을 더해서 둘로 나눠야 되니까 fxi 바 플러스 gxi 바입니다. 이해됐죠?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직사각형 영역의 질량 중심의 좌표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됐고요. 이 질량 중심의 좌표가 사실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량 중심의 좌표를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질량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총 질량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체 이 질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이제 질량 MI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떤 질량을 구할 것이냐면은 엄밀하게는 곡선과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의 질량을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 직사각형 영역의 질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질량은 평면 영역에서 이게 밀도 함수잖아요. 밀도는 평면 영역일 경우에는 넓이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래서 넓이를 곱하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이와 같이 넓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넓이를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밀도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델타 x가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는 요 길이잖아요. fxi 바에서 gxi 바를 뺀 거고요. 이게 세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델타 x를 곱하면 이것이 곧 m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한 점에서 질량을 이미 알고 있게 됐습니다. mi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한 점의 좌표도 알고 있죠. 그럼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그럼 각각의 이 작은 영역마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질량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좌표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n개의 점 질량들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my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mi는 이 곡선과 이 곡선에 의해서 이 전체 곡선과 이 곡선에서 이루어지는 y축에 대한 모멘트들의 총합인데요. 우리는 이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멘트의 총합을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 이 직사각형들 각각의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각각의 직사각형들 있죠. 중점에서의 위아래를 계산했던 이런 직사각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한 y축에 대한 모멘트들의 총합을 구함으로 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mi 그리고 xi 바잖아요. 여기 각각의 도형은 xi 바로 표시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i가 1부터 n까지가 되고 mi는 이렇게 써놨죠. 로 그리고 f xi의 바 마이너스 gxi의 바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xi 바를 곱합니다. xi 바 그리고 델타 x를 뒤에다 쓰도록 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mx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이치로 이제 i가 1부터 n까지 갈 때 우리는 mi의 yi 바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mi는 요거예요. 로, 그리고 fxi의 바 마이너스 gxi의 바 이렇게 돼 있고요. yi 바는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뒤에다 쓸까요? 2분의 1 그리고 fxi의 바 그리고 플러스 gxi의 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yi였었죠. yi 바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 mi에는 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델타 x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정경값을 원합니다. 정경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m을 구하려면 m은 시그마 mi를 이용해서 계산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체 질량 m은 원래는 이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작은 직사각형들의 질량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m은 이걸로 구할 것이고 mi는 이렇게 mx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미트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얼추 계산해 놨기 때문에 똑같은 교를 반복해서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바로 인테그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총 질량이에요. 총 질량은 리미트를 붙이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꿀 것이고요. 적분의 범위는 시점이 A고 종점이 B예요. A부터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i를 다 더해야 되는데요. mi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 그리고 이제 i를 떼어내고 바도 떼어낼 겁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가 되고요. 이때 균질하다고 했으니까 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라 놓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my에다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y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리미트를 붙이면 이퀄이 되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로 바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i를 먼저 쓰겠습니다. 시그마 때문에 i를 붙였는데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그랄로 바꿨으니까 i 떼어내고 바도 떼어내면은 이제 다음 이걸 먼저 쓴 거고요.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델타 x는 dx로 바뀌죠. 여기서 로도 역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x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y도 역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mx도 구할 수 있었죠. 역시 이 식에다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뀔 것이고요. a부터 b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2분의 1 먼저 쓸까요? 2분의 1 먼저 쓰고 잘 보세요. 여기는 덧셈이고요. 여기는 뺄셈이군요. 그럼 합차의 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겠군요.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을 바깥으로 내보낸 거고 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는 dx로 바뀝니다.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a부터 b까지 2분의 1 그리고 f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gx의 전체 제곱 그리고 dx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번째 mx도 역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중심의 좌표는 x바는 n분의 mi고 y바는 n분의 mx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평면 영역에 중심의 좌표 x바와 y바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시간에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생소할 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증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따라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아예 쓰면서 잘 보세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1식분의 2식이 x바예요. 1식분의 3식이 y바고요. 바깥에 있는 로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예 결과만 써보겠습니다. x바 y바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 dx분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는 x가 들어가 있습니다. x가 들어 있어요. x 그리고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바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분의, 자 이제 분자는 여기가 2분의 1 그리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 그리고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해서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지는 평면 영역의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전히 분모는요, 두 곡선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도 A,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보통 표시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자 부분을 내려 쓴 것 뿐이에요. 앞에 좌표가 X바예요. XFX-GX 나왔죠? 여기도 옆으로 내려 쓴 거예요. 분모를 A라 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Y반은 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제곱 마이너스 GX제곱 DX가 됐습니다. 이제 공식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꼭 공식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퀄 X하고 y 이퀄 X의 제곱이군요. y 이퀄 X의 제곱. 자, 파란색이 y 이퀄 X의 제곱이고요. 하얀색이 y 이퀄 X인데요. 자, 이 두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는 직선 하나는 포물선이었죠. 이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죠. 이 중심의 좌표 X바, Y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교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교점의 좌표는 X좌표 0이고 0,0과 1,1이 있어요. 그래서 X좌표는 0과 1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B에 해당되는 것이 0과 1이고요. 자, 위의 곡선과 아래 곡선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위의 곡선이 fx인데 fx가 x고요. 아래 곡선이 gx인데 gx가 x의 제곱이에요.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먼저 분모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적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고 fx-gx죠. x-x의 제곱을 빼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 대입하니까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2, 3, 6분의 3에서 2 빼니까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분자 부분을 계산하도록 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그리고 fx-gx죠. fx가 x고 gx가 x의 제곱이에요. 자, 전개하면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x의 3승을 적분하니까 4분의 x의 4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뺐죠. 12분의 4에서 3 빼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요 분자 부분을 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원래 식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앞에 거를 제곱해야 돼요. 위에 거를 제곱해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밑에 걸 또 제곱합니다. x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x의 4승 그리고 dx가 됐고요. 2분의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x의 4승을 적분하니까 5분의 x의 5승이 같이 됐습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다 쓸까요? 그래서 2분의 1, 3, 5, 15분의 5에서 3 빼니까 2 정도라니까 15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평면 영역의 중심의 좌표 x바, y바를 구합니다. x바는 6분의 1분의 12분의 1이고요. y바는 6분의 1분의 15분의 1입니다. 자, 번분수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니까 12분의 6,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니까 15분의 6이에요. 자, 이건 3, 5, 15, 3, 2, 6이니까 5분의 1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5분의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화면에 보는 것처럼 2분의 1, 5분의 2가 요 중심의 좌표였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자, 이와 같이 평면 영역이 주어졌을 때 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앞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균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문제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밀도 함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밀도 함수를 그냥 칸이 모자라니까 로라고만 쓰겠습니다. 밀도 함수를 반드시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균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밀도가 만약에 X값에 의해서 변하는 어떤 밀도가 주어진다면 꼭 밀도를 놓고 계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노란색 분필 붙이기 전에 있는 모양은 균질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정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푸스 정리라고 불려지는 정리인데요.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평면 영역 R을 직선 L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R의 넓이 A와 R의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 D의 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증명을 회전축이 Y축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평면 영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곡선이 편의상 y = fx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칠한 영역이 r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이 r을 이게 직선 l이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 직선 l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이 r의 넓이를 L의 약자를 써서 a라 쓰겠습니다. a와 그리고 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계산합니다. 이 r의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X바, Y바가 있었더라 볼게요.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 즉 회전했을 때 움직인 거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최단 거리를 생각하는데요. 이 거리를 잘 보세요. 만약에 Y축이라면 이 길이는 X바가 되겠군요. X바를 반지름 하는 원둘레 길이가 필요하겠군요. 자,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무게중심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을 테니까요. 이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는 2파이 그리고 X바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 2파이 X바를 편의상 D라 놓은 겁니다. D라 한다면은 그러면 회전체의 부피는 이 평면 영역의 넓이 A와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동한 거리 한 바퀴 삥 돌았으니까 원둘레 길이와 같아요. 그걸 D라 놓는다면은 입체 부피 V는 바로 이 D하고 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 곱하기 A, A 곱하기 D라 써도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유명한 파푸스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파푸스가 살던 시절에는 적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기원 후 3세기인가 4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집트 쪽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수학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집트 수학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집트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라 지방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입니다. 기원 후 3세기 내지 4세기경에 활동했던 수학자였다고 본다면은 적분 이론이 1660년경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월등히 그 이전에 1000년 훨씬 더 이전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분을 의해서는 계산을 할 줄을 몰랐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회전체의 부피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것이 적분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적분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지우고 적분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부피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편의상 회전축을 Y축으로 보겠습니다. Y축,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본 것 뿐이고요. Y = fx하고 영역 R은 이렇게 Y = gx에서 이루어지는 방금 전에 증명했던 걸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 = a에서부터 x = b까지 요 빗금친 영역이 R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질량 중심의 좌표 x바, y바는 이 아래에 있는 이 표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회전축을 y축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넓이는 바로 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곧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 A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고요. D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습니다. 자, 얘를 반지름 하는 원둘레 길이를 계산할 건데요. 자, 여기가 x바 y바고 편의상 회전축이 y축이라 한다면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수선의 발 내리면은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x바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x바가 되니까 이 노란색 둘레의 길이를 문제에서 D로 놨잖아요. D는 2파이 x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피가 이렇게 구해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저 넓이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A는 인테랄 A부터 B까지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되죠.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d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인테랄 A부터 B까지 x, fx 마이너스 gx.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자, 이제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이 평면 영역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파푸스 정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원주각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바로 그 원주각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 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를 원주각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실린더리컬 셀 메소드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원주각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인테랄 A부터 B까지 2파이 그리고 x, fx, dx였죠. 2파이 x 그리고 fx인데 곡선이 두 개니까 fx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계산해야 되죠. 자,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2파이 x, fx, dx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주각 방법에서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는 원주각 방법으로 구하니까 이와 같이 되는데요. 2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인테랄 a부터 b까지 x, fx, 마이너스 gx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써놨던 이 식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로를 써놔서 그렇죠. 로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 분자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1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얘가 잘 보니까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와 같다를 썼으니까 이 분자 부분은 이걸 A라 쓴다면 X바 곱하기 A가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같이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저쪽으로 곱하니까 X바 곱하기 A가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2파이 X바를 보세요. 2파이 X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D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DA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이제 파푸스 공식은 비록 적분이 나오기 훨씬 전에 나왔던 공식이긴 하지만 보다시피 적분에 앞에서 배웠던 원주각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정확하게 파푸스가 생각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적분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걸 봐서 파푸스도 아주 뛰어났던 수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직접 Y축 둘레로 회전한다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파푸스 정리가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파푸스 정리는요, 주로 언제 어느 때 사용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푸스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평면 영역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원과 같은 도형을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은 중심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쉽게 구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균질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의 중심은 정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 질량 중심이자 곧 무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원과 같은 도형은 넓이도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역시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을 회전시키는 경우라면 이런 파푸스 정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회전시키면 이와 같은 도너츠 같은 모양, 아니면 고무 튜브 같은 모양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도형을 수학에서는 토로스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원환면 또는 원환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토로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토로스는요. 자, 이제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는데요. 원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킨 겁니다. 회전시키면 입체 도형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 놨습니다. r이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직선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파푸스 정리는 이런 도형을 회전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회전체의 부피는 D 곱하기 A라 얘기를 했었죠. D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도형의 중심까지의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2파이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A는 도형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 파이의 제곱 그냥 r 제곱 r이라 쓰겠습니다. 이해됐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r을 반지름하는 원둘레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A는 회전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2파이의 제곱 r 제곱 r이 돼서 전혀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파푸스 정리만으로도 손쉽게 이 원한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파푸스 정리를 역으로 응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저 앞에서 계산했던 예문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문이냐면은 이 예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앞에서 직접 이 예문에 우리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직접 구해봤었는데요. 우리는 파푸스 정리의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파푸스 정리를 써서 이 문제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우리는 반지름이 r이 되는 상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파이 r의 제곱의 반입니다. 따라서 이 평면 영역의 넓이 A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축을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축은 X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평면 도형을 관통하지만 않으면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즉 파푸스 정리는요. 이렇게 평면 영역하고 떨어져 있거나 또는 한 점에 접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반원 같은 경우는 그 직선 자체를 공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 회전축을 나타내는 직선이 도형을 관통해서는 안 돼요. 한 점에 접하는 건 괜찮고요. 아예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반원처럼 이렇게 한 직선을 공유해서 붙어 있어도 그거는 괜찮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관통해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평축을 회전축으로 보고 360도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체를 상상해 보면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파푸스 정리를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체 도형에다가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파푸스 정리 V는 DA로 쓰려고 하는데요. 자, 좌변을 계산할 수 있죠.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부피는 우리가 공식 외우고 있죠.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입니다. D는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D가 의미하는 바는 D는 뭐냐면 이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 거리를 반지름하는 원둘레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2파이 r이 곧 D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대칭선으로부터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Y바라 한다면 축으로부터 거리 D가 곧 Y바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아, D라 쓰면 안 되겠군요. D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R이라 봐야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이제 R을 반지름하는 원둘레 길이가 D예요. 그러니까 D는 2파이 R인데 R이 곧 R이 Y바와 같으니까 Y바. 그리고 도형의 넓이는 D 곱하기 A거든요. A가 원의 넓이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약분되죠? 그 다음에 파이 약분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의 제곱 R 3승이니까 두 개씩 약분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좌변은 3분의 4가 있고요. R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파이는 지워졌고요. 2는 이렇게 지워졌고 여기는 Y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만 있군요. 따라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니까 Y반을 구하는 게 가능하죠. 3파이분의 4R 이렇게 해서 구한 Y반은 실제로 앞 시간에 계산했던 직접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물론 X반은 도형이 대칭선으로부터 제로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도형 같은 경우는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역으로 우리가 이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형이 좀 독특했기 때문에 회전체의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회전체의 부피를 모른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방법대로 처음에 우리가 이거 증명했던 계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요 예문에 한해서는 이렇게도 우리가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역으로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8장 3절 물리학과 공학으로의 응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3번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유체에 대한 압력을 다루는 문제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압력과 관련된 문제, 수압, 보통 이제 간단하게 수압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압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앞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과 요 바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모멘트와 그리고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어려운 내용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만 하나하나 잘 살펴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적분의 활용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교재 8장 3절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8장 4절에서는 경제학 분야라든가 생물학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